안녕하세요. 영농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좀처럼 눈이 내리지 않는 부산에도 올겨울 첫눈이 내렸는데요. 지금 남부지방의 눈은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양양과 강릉에는 대설경보가, 그 밖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오늘 밤까지 2에서 7, 영동의 많은 곳은 최고 1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시설물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반짝 강추위가 예상이 됩니다. 중부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 아침 기온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고요. 또 빙판길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잔뜩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 구름대는 거의 다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상태지만 동풍이 불어오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낮은 눈구름대가 발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동해안 곳곳에 눈을 덧뿌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확장하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방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전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구름이 다소 많이 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가까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12도, 서울이 영하 7도, 청주와 대전 영하 8도, 부산도 영하 3도로 오늘보다 많이 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북한 지방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이 영하 7도 등 대부분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3도, 부산이 6도, 대구 5도, 광주 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북한 역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평양이 2도, 함흥은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모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까지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 바람 또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과 날씨 오늘도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용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또 밤이 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기상특보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는 대부분 해제가 된 모습입니다. 오늘 눈이 내리지 않았던 서울, 경기를 비롯한 일부 중부지방에만 건조특보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또 지금 양양과 강릉에는 대설경보가, 그 밖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이고요.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또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중부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밤사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낮을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성수품 막바지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과, 배, 대추, 밤 등은요, 모두 저장 중인 작물들이 출하가 되는 건데요. 그만큼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품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실을 저장할 때 온도 관리를 잘못해서 저장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과실이 호흡 손실이 많아지고 또 그것 때문에 무게가 줄거나 주름이 잡히면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저온에서는 동결 피해나 변색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또 줄어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저장한 과실을 출하하는 시기에는 저장고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충청과 남부 그리고 강원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렸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또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지금처럼 눈이나 비가 내리게 되면 상대 습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나 눈이 오는 동안에 물방울이 저장고 안으로 튀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저장고의 출입문이나 환기구를 닫아서 저장고의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적정 습도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수시로 환기를 함으로써 내부 습도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네, 설 성수품 중에 가장 많이 출하되는 것이 바로 사과와 배인데요. 1년 중 가장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저장고 환경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장고 내 적당한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사과와 배의 저장 온도는 0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입니다. 과실의 경우에는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과즙의 수분에는 무기염료나 당을 비롯해서 각종 성분이 용해되어 있어서 과실의 어느 온도는 빙점 강화 현상에 의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대략 영하 2도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과실의 조직이 결빙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실의 동해라고 하는데요. 저장 과실이 동해를 입으면 해동 후에 정상 회복이 어렵습니다. 또 부패하게 되기 때문에 과실 저장 시에 저장고 내의 온도는 영하 2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저장고 온도는 영하 2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온도만큼이나 습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장 중에 수분의 손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저장고 내의 상도 습도를 높여줘야 하는데요. 대개 85%에서 95%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95% 이상의 상대 습도에서는 작은 온도 변화에 의해서도 상대 습도가 100%에 도달해서 수증기의 응축 현상으로 인한 물방울이 형성되어서 병원성 미생물들의 번식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9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사과 최대 산지죠. 경상북도 청송에 오늘 눈이 내리긴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적설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눈 구경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계속해서 마른 날씨가 지속되는데요. 오늘 오전에 잠시 눈이 내렸는데 강수량으로 환산해 보니 0.5mm 정도였습니다. 오는 일요일쯤에 또 한 차례 반가운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청송에는 눈이 내리긴 했지만 아주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과습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적당한 온습도를 유지하더라도 저장고 내에 과실이 너무 많이 함께 적재돼 있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실을 쌓을 때 너무 무게를 과하게 받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눌리기 때문에 약해지고 또 저온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변색되거나 물러져서 상품성을 잃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장고는 일종의 밀폐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고 내에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 과실의 표피나 과육이 변색될 수 있고요. 또 저장고 내에 덕트나 유니클로에서 나오는 그러한 차가운 바람을 과실에 직접 닿게 되면 건조되거나 저온 피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바람을 직접 받지 않도록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 과실의 적재는 팔레트 단위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저장하는 상자나 비닐, 종이 등의 자재는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기에 유리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만약에 자재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 피해나 과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쿨러에서 나오는 물은 오염된 물로서 과실에 절대 닿지 않도록 하고 밖으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과나 배에 저장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무엇보다도 먼저 주기적으로 저장 중인 과실의 상태와 저장고의 성능을 살펴서 적정한 온습도가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온 피해를 받은 과실이나 건조한 과실 또는 과습이나 변질로 인하거나 또는 병해를 받은 과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잘 살펴서 즉시 분리하거나 폐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기는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수시로 하셔야 하는데 저장고 안과 밖의 온도가 비슷할 때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설 성수품 중에 가장 소비가 많은 사과와 배의 저장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국 사과 주산지별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 차례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밤과 대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수분이 많은 다른 과일들과는 또 다른 저장 요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대추의 저장 요령부터 짚어주시죠. 네, 대추는 수확할 때 생과용은 손으로 수확하는데 단기간 내에 유통하는 것이 좋고요. 건과용은 상처나 또는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조건을 만들어서 막대기를 사용해서 떨어뜨려서 수확을 하신 다음에 선별하고 건조해서 저장을 합니다. 특히 대추는 대부분 건대추로 저장하고 유통되기 때문에 선별한 후에는 자연 건조 또는 50도의 온도에서 화력 건조를 하고 건조한 것들은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장소에서 저장을 하면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조 상태로 출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과와 배에 비해서는 저장이 비교적 쉬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추 최대 산지죠. 충북 보은의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은 역시 일요일에는 비나 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밤 저장 요령에 대해서도 살펴주세요. 네, 밤은 관행적인 저장 방법으로는 지하창고 저장이나 노천 매장 저장을 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장 중에 품질 변화나 손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적으로는 냉온 저장 방법을 사용해서 여름철에도 생밤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장기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저장 온도는 1도 내지 2도로 유지하고 상자에 50%의 수분을 가진 톱밥과 밤을 골고루 섞어서 저장을 하면 장기간 저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저장 전에 수확한 밤이 식을 수 있도록 호흡료를 충분히 식혀주셔야 하고 저장 시 상자 사이에 간격을 둬서 적당히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네, 밤도 저장 환경을 저온으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밤의 최대 산지죠. 충남 공주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는 정안면, 사곡면, 의당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과일을 저장할 때 잘못 저장하게 되면 에틸렌이라는 성분이 과도하게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에틸렌이라는 성분은 과일 저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말씀하신 에틸렌은 과실의 성숙에 관여하는데요. 농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식물 호르몬입니다. 작물의 에틸렌 발생량과 저장성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에틸렌은 생성이 시작되면 사실 인위적으로는 생성이나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대부분의 과실은 상처나 병의 충해를 입거나 부적절한 환경 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종의 스트레스성 에틸렌의 발생이 증가하고 이러한 과실은 주변에 있는 건전한 과실의 후숙을 촉진시켜서 저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할 때 상처 입은 과일, 병에 입은 과일, 그리고 너무 익은 과일은 선별해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틸렌이 어떤 날씨에 잘 생성이 되는지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에틸렌은 과일이나 작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나 또는 병의 충해에 피해를 받았을 때 발생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겨울철에 저장할 때 적정 온도보다 높거나 습도가 많을 때 에틸렌이 증가가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고 내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에틸렌의 형성을 억제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과실마다 이 에틸렌에 대한 민감도가 서로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과일에 따라서 에틸렌에 대한 민감도는 차이가 큽니다.
감이나 키위는 에틸렌에 매우 민감한 작물이므로 저장 환경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또 배나 대추도 민감한 편입니다. 반면에 사과나 귤, 포도는 에틸렌에 대한 민감도가 보통 수준이고 앵두는 가장 둔감한 그런 과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정말 과실마다 이렇게 민감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민감도가 다른 작물들끼리 섞어서 저장을 하게 된다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를 함께 저장을 하게 되면 에틸렌 생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는 에틸렌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혼합 저장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 원예 작물들의 일반적인 생리적인 면을 고려할 때 장기간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단일 품종 그리고 단일 과정으로 저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특히 감이 에틸렌 성분에 매우 민감한 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잘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단감의 주산지별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감의 주산지별 날씨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을 출고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지도 짚어주세요. 네, 과일은 수확한 후에도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과 유통 환경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 저장고에서 출고 시에 저장 환경과 비슷한 그런 저온과 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출고가 돼야 되고요. 또 유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확과 저장 후에 상자에 넣은 상태에서 출고가 되기 때문에 팔레트 단위로 적정한 높이와 무게로 이동을 되도록 해야만이 저장과 유통 중에 상자가 찌그러지거나 압착되지 않게 됩니다. 또 포장재가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유통 중에 변질 또는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저장 추라기에 있는 서울 성수품 작물별 저장 요령과 날씨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던 눈구름대는 모두 빠져나갔지만 동풍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눈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양과 강릉에는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는 2에서 7, 많게는 최고 10cm 정도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시설물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미 중부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동파 사고 없도록 대비하셔야겠고요. 이미 내린 눈이 심하게 얼어붙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교통안전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영농가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